오늘의 이제 목차는 지난주 거는 답안 작성하기 위한 걸 조금 더 많이 넣어드렸다면 이번 주 거는 좀 쟁점 정리 위주로 들어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1, 2, 3번 합쳐서 총 썼습니다. 같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조성 원가법은 크게 두 가지의 목차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는 준공 시점의 토지 가액으로 나눠졌었고 두 번째는 기준 시점의 토지 가액으로 나눠졌었죠. 그래서 일단 기본 목차를 보자라면 첫 번째 준공 시점 토지 가액에는 소지 일단 매입비에서 출발하겠죠. 소지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소지 매입비에다가 조성 공사비, 부대 비용 이런 것들 더해가는데 거기에서 이자 가산을 뭘로? 투하 자본 이자율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따져가지고 투하 자본 이자율을 통해서 이자 가산해줘서 다 더해준 게 대지 가격, 준공 시점의 토지 가격. 이게 조성원가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논리 그 자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시점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시점 수정을 해줄 건데 이제 이미 대지니까 그때 시점 수정은 뭘로 해준다? 뭘로 했었죠? 토지의 시점 수정을 지가 변동률로 해준다. 그래서 보시면 준공 시점 뭐 다 더해주는데 다 더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소지 매입비 여기 아까 그 변형 목차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성 공사비 투하 자본 이자율로 한다. 소지 면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이제 부대 비용 똑같이 투하 자본 이자율로 하고 다 더해주고 시점 수정은 이제 지가 변동률로 해준다. 근데 이게 이게 변형 1번이었고 여기가 변형 2번이었죠. 변형 1번의 경우에 사례가 조성되면 거사비 한 번 더 하면 된다.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만큼 없고 면적. 근데 이제 여기도 그렇고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그다음 표준지 선정, 그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시점 수정 이런 거 안 틀리고 잘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변형 2번에서는 소지를 하는 거고 변형 1번에서는 대지를 하는 거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개발법. 개발법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 계획을 정리하는 거, 거기에 들어갈 것들은 뭐 건축 면적, 대지 면적, 연면적, 그다음에 분양을 구분 건물로 하면 세대수, 세대별 면적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분양 수입을 구할 수 있어서 정리하라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 얘기해 볼까요? 분양 수입의 현가. 세 번째는 개발 비용의 현가. 그래서 다 뺀 게 마지막 시산 가액이었고 그랬을 때 일단 분양 수입 개발법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죠. 출발점에서부터 토지랑 건물까지 다 올려서 하는 건물 분양 개발법이 있었고요. 그냥 토지만 조성해서 토지를 분양하고 건물은 알아서 지어라 하는 토지 분양 개발법이 있었습니다. 건물 분양 개발법에서는 대지도 구할 수 있고 소지도 구할 수 있었어요. 대지까지 구하려면은 뭘 뺀다? 분양 수입에서 개발 비용으로 건축 공사비 및 거기에 건물에 대한 부대 비용. 그다음에 그 소지까지 가려면 조성 공사비, 부대 비용은 그렇다 치고 어쨌든 조성 공사비를 빼야 된다. 근데 뭐는 빼면 안 된다. 소지 매입비는 절대 빼면 안 된다. 소지 매입비 빼버리면 소지도 없어 다 날라가 버린다. 그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토지 분양 개발법에서 출발하려면 거기서 그냥 조성 공사비를 빼면 되겠죠. 소지가 나오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개발법은 조성원가법은 이자를 더해가는 반면에 개발법은 어떻게 한다? 할인을 한다. 왜냐면 다 미래의 공사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 율은 할인율을 쓴다.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얘도 똑같이 평가를 하는데 율과 시점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넘어가시고 이제 원가법이었어요. 원가법이 일단 건물의 원가법 이제 목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써드렸냐면 이게 그러면은 건물의 제조다 원가랑 감가수정액은 총액이고요. 그럼 우리 토지 구할 때는 단가 기준으로 구했을 때 단가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건물은 총액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조금 헷갈리셔서 기본은 단가입니다. 기본은 단가를 그 감가수정도 단가로 해가지고 단가를 만든 다음에 연면적을 곱해주는 게 기본인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조다 원가가 애초에 단가로 나와 있지가 않고 총액만 있다. 또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분해법, 시장추출법, 임대손실법 이런 뭐 산식에 의해서 감가수정액 총액을 더해가는 방법이면 얘는 뭐 단가를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제조자 원가 총액에서 감가수정액 총액을 빼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표준단가 더하기 이제 그 뭐죠? 부대설비 보정 단가로 제조자 원가 구한 다음에 여기서 정액법으로 감가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단가를 먼저 만들어준다. 제조자 원가도 단가, 건물 단가도 감가수정을 단가로 해놓고 면적 곱해서 총액을 만드는 요게 기본형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원가법은 뭐에서 뭐를 빼는 거였다? 건물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제조자 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빼는 거였고요. 제조자 원가 산정하기 위한 방법은 일단 크게 두 가지. 직접법, 간접법. 직접법은 건축 시점의 비용이기 때문에 뭐 해줘야 돼요? 시점 수정해줘야 되고 뭘로? 건축비 지수로 아까 앞에서 배웠던 방법 그대로. 그 다음에 뭘 빼야 돼요? 토지와 관련된 건 빼야 되는데 뭐가 있었죠? 5가지. 전마울대담 안에 항목은 생각하시고 그래서 5개는 빼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간접법으로 가면 2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건설 사례 기준하는 거랑 이제 통계치 기준하는 거. 통계치는 뭐 더하기 뭐죠? 표준 단가랑 부대설비 보정 단가. 통계치는 말 그대로 통계치이기 때문에 시점 수정, 개별 요인 이런 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설 사례 기준하는 건 사례이니까 사정 있으면 사정 보정, 그다음에 시점 수정, 그리고 개별 요인 비교 이런 거 다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가를 구했다면 마지막 감가 수정하는 방법 5개 있었습니다. 뭐였죠? 내감 분심에서 내용연수법은 거의 정액법이라고 했고요. 관은 관찰감가법. 정액법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거고 산식은 분모에는 제조자 원가 곱하기 분모에는 경제적 내용연수, 분자에는 경과연수 이걸로 감가수정액을 산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관찰감가법은 그냥 멘트고 그 다음에 분해법은 뭐였죠? 3가지. 물기경, 물리적, 기능적, 그 다음 경제적. 그냥 암기하세요. 다 못하겠어요. 이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분해법은 물기경 3개가 들어간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추출법. 시장추출법은 우리 연간 감가율 산식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분모에 뭐가 들었었죠? 사례의 제조자 원가, 분자에는 연간 감가액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연간 감가액 어떻게 산정하죠? 사례의 뭐에서? 제조자 원가에서 사례의 건물 가격을 빼면 이게 총 감가수정액이고 얘를 뭘로 나눠요? 경과연수로 나눠야겠죠? 왜냐면 이거는 감가수정액이니까 경과연수로 나눠주셔야 1년에 얼마가 감가가 되는지 나오고 이 산식을 통해서 연간 감가율이 나오니까 바로 대상에 적용하면 대상의 감가수정액이 나온다. 이게 힘들어요. 시장추출법이었습니다. 시장추출법까지 해서 5가지 임대손실 하나는 수익 알아야 되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5가지의 이제 감가수정 방법 오늘 배웠고 그 다음에 제조자 원가 산정하는 거 배웠고 그리고 토지 조성원가법 그 다음에 개발법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 드린 거 암기하시고 암기 테스트 봐보시고 내일 아침 10시에 바로 원가 방식 유제 문제 풀 거니까 모르겠다 와서 그냥 들으세요. 그럼 내일 10시에 여기서 401호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